여러분들이 몰랐던 금식의 5가지 효능을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금식하면 만병통치처럼 생각을 하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환자잖아요. 그러면 한 달간 저녁을 안 먹으면 일어나는 몸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금식을 3일만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든지 일주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금식의 5가지 효능 중에 첫 번째,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왜 깨끗해질까요? 음식을 안 먹으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되겠지만 우리 몸이 몸을 청소해버려요. 혈액을. 음식을 안 먹고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몸이 청소가 돼요. 그래서 한 3일에서 일주일만 금식하잖아요. 신기하게 피가 정말 깨끗해져요. 자, 두 번째는 통증을 경감시켜요. 왜냐하면 통증의 원인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통증들은 대부분 노폐물인데 노폐물이 해결되면 통증도 다운되겠죠. 세 번째는 면역력이 상승을 해요. 이 면역력은 백혈구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3일을 금식했다, 5일을 금식했다 그러면 면역 체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면역력을 올리려면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피가 만들어져서 면역이 생기지 라고 하는데 백혈구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혈구가 건강한 거예요. 백혈구 많아도 소용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100명, 1000명 술 완전히 엄청 취한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차라리 100명보다는 술 안 취한 사람 10명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원리예요. 백혈구가 할 일은 몸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거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게, 그러니까 백혈구는 정확하게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금식을 하잖아요. 그럼 백혈구들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서로 수신작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백혈구들이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2명이 일하는 거나 4명이 일하는 거 똑같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뭐 그런 거 있죠. 네. 이게 뭔가 체계가 안 되면 그래요. 아니면 뭔가 목적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백혈구가 정확하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백혈구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짧은 금식도 필요하고 소화관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즉 적혈구가 건강하면 백혈구도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백혈구는 적혈구에서 파생되는 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이 회복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 있죠. 바이러스 질환들, 세균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금식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 가요. 그리고 5번째는 각종 독소들이 해독이 돼요. 해독은 보통 간이 해요. 그죠? 간이 한다고요. 근데 간이 자기 할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간 부전 아니면 간 경화 막 등등 간이 일을 안 해버려요. 어느 순간. 자꾸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느 순간 간이 나도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라고 하고 간이 스톱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부에 빨간 점도 생기고 눈도 막 충혈이 돼 있고 다크서클도 막 많아지고 맞죠? 다크서클도 생기고 피부도 변하고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간이 정말 고마운 존재였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돼요. 어느 순간. 그런데 간이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 간에게 맡기기는 이게 너무 커졌어요. 그럴 때 뭐를 해줘야 된다? 반드시 금식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치유를 잘 배운 분들은 나가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금식해주는 거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나가서 갈비도 먹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고 했다. 만약 이건 실수로 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가로 하루 이틀 금식해줘야 돼요. 먹은 만큼 해주세요, 그냥. 이해하시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병이 나으려면 이곳이 회복돼야 돼요. 어디일까요? 머리, 뇌, 위, 신장, 대장, 폐, 췌장, 부신, 간, 이 중에 하나를 찾아보세요.
다 회복돼야 돼요. 다요. 자, 그런데 이거 다 회복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간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간이 회복되잖아요. 다른 장기들이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그 간이 망가지잖아요. 간이 망가지면 당뇨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은 망가져 있는데 당뇨만 따로 치료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혈압이 있어요. 근데 간은 그대로 놔두고 고혈압만 해결한다?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위가 안 좋은데 간이 좋은 사람도 있다 하죠. 원장님, 저는요, 위는 정말 안 좋은데 간은 튼튼해요. 어떤 분들은 저는 간은 나쁜데 위는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간은 좋은데 위는 안 좋다라고 하는 분들, 이거 착각이에요. 간이 안 좋으면 위도 안 좋고요. 간이 안 좋으면 신장도 안 좋아요. 우리 몸은 사실은 마치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망가지는 게 뭐냐면 혈액인 거예요. 혈액. 혈액은 끝까지 항상성을 유지해요. 어떻게 보면 뼈보다 혈액을 더 유지하려고 우리 몸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혈액 속에 pH가 안 맞다, 아니면 칼슘이 너무 많다, 잘못된 칼슘, 아니면 여러분들 몸에 혈액 속에 너무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면 몸에서는요, 그걸 약 알칼리로 아니면 염도를 정상적으로 아니면 이 칼슘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인을 해독하기 위해서 다른 미네랄을 갖다가 막 포함을 시킨다고요. 그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먹는 것은 없는데 나트륨 우리가 안 먹어요. 암 환자 보통 어떻게 해요? 소금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나트륨 끊어버려요. 저염식을 해요, 정말. 그러면 나트륨 정말 필요해요. 나트륨, 마그네슘도 필요해요. 미네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미네랄들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뼈에서 가져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뼈가 약해지고 계단에서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제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전 제가 그것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여기 강의를 듣고요, 내려가시다가 여기 계단 옆에 있어요. 계단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을 뒤졌는데 여기가 부러졌어요. 제가 업고 내려왔어요. 병원 가니까 뼈가 골절된 거예요. 암이 거전이 된 거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쭤보니까 소금을 다 끊어버릴 거예요. 소금에 암이 커진다고. 미네랄 섭취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데 증류수를 먹은 거예요. 무염식한 거예요. 채소에 소금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나름 천연치료,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음식을 잘 드시고 했는데 불구하고 몸은 더 안 좋아졌던 거죠. 이해가 가세요? 네, 왜 그랬는지. 근데 우리 혈액은 끝까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폐암 말기, 간암 말기인데 때로는요, 혈액 정상의 경우가 아주 많이 있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